나일강을 따라 떠나는 이집트 여행 성지가 좋다. 나일강을 건너 도착한 곳 아스완의 동편. 아스완에서 가장 큰 섬이자 신성한 섬인 엘레판틴 섬. 5세기경 유대인들의 신전과 성소가 있었다는 이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집트 피라미드 건축의 시작을 알린 아스완 채석장까지. 이집트 나일강을 따라서 그 현장 아스완 동편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일강의 동편, 이 엘리판틴 섬과 이 채석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머물렀던 이 아스완의 나일강 서편의 이 숙소에서 이렇게 바로 배가 있어요. 이 나일강이 큰 강이지만 이 아스완에서는 이 나일강의 서편과 동편을 오가는 이 배가 마치 뭐 시내버스 타듯이 이렇게 쉽고요. 특히 나일강 하게 되면은 이제 펠루카라고 하는 이 전통 배잖아요. 이 나일강을 흐르는 이 엘리판틴 섬은 나일강의 이 아스완 지역 11개의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이고요. 바로 이 섬에 이 주전 4, 5세기경에 유대인의 이 성소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동편에서 이 나일강을 오가는 이 배들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고요. 엘리판틴 섬을 오가는 이 나일강의 전통 보트 펠루카입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단체로 성지순례로 가게 되면 아마 꼭 타게 되는 펠루카 이 배고요. 이 바람을 이용해서 이 도추로 고대로부터 오가던 그 배가 지금 이 관광객에게 이렇게 인기가 있고요. 가시게 되면 꼭 한번 타보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신기합니다. 이렇게 이 도추로 이렇게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이 상류로 하류로 또 이렇게 간단하게는 섬을 오가는 그러한 그 교통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 펠루카 하게 되면 나일강의 아주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저는 이제 이 펠루카를 타지 않고 이 엘리판틴 섬과 이 아스완 쪽을 오가는 이 대중교통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아스완에서 엘리판틴 섬을 오가는 이곳은 이제 대중교통인 거예요. 5파운드, 뭐 저런 거는 몇백 파운드. 어쨌든 이 바람을 이용해서 전통적으로 오가던 펠루카가 있고, 또는 이제 현지인들이 이렇게 오가는 이 시내버스. 네, 특히 이제 이 아스완 지역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아닌 누비안인이라고 하는 아주 고대로부터 그 전통적인 인종이죠. 누비아인들이 사는 땅인데 아주 특히 이 누비아인들의 이 삶은 아스완을 중심으로 고대 북아프리카의 교통, 무역의 중심지였다 그럽니다. 땡큐. 자, 드디어 엘리판틴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 엘리판틴 섬이야말로 이제 나일강의 가장 그 상류에 접한 곳이면서 제가 이제 엘리판틴 섬을 가기 전에 세상에 이게 여기 면 짜는 거. 그렇죠. 네, 아주 이 도구만 봐도 정말 오래된 전통적인 이들의 방식으로 여전히 지금도 면을 짜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염소털이나 이제 또 양, 특히 낙타 이런 털들을 이용해서 그대로부터 실을 만들어서 이제 뭐 텐트라든지 또 매일 의상, 옷이라든지 정말 누비아인들의 삶을 볼 수가 있고, 또 잘 짜여진 이런 면을 통해서 이 누비아인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딱 보내요. 미끄러지게. 오! 이렇게. 네. 야, 정말 누비아인의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는 뭐 이 면을 짜는 이 기계는 뭐 전 세계에서 비슷하지만 특히 누비아인들의 이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이
손이라든지 발 놀림, 뭐 평생을 이렇게 짜온, 그러면서도 이 면을 통해서 누비아인들의 삶과 전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면이 되게 보드랍고 또 이 염소털이나 낙타는 좀 이렇게 거칠기도 하지만 이 색감이 또 굉장히 아름답고 이 화려하단 아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엄마 선물이에요. 예, 네 하나 사라고 제가 권했고 특히 누비아인들의 이 집을 방문해 봐도 굉장히 그 일반 이집트인과는 달리 굉장히 화려한 색감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또 벽에조차도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보면 이 밋밋한 사막에 살면서도 이 화려함을 찾으려고 했던 누비아인들의 삶을 엿볼 수가 있고, 자 드디어 이제 엘리판틴 섬에 이 유적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이면서 입구 한켠에 이 엘리판틴 섬에서 발굴된 것들을 전시해 놓은 것을 보는데 정말 엘리판틴 섬은 이 신들의 섬이라는 걸 느껴지고 또 이곳에서도 뭐 이집트인의 석관, 누비아인들의 석관, 심지어 로마인들의 석관까지 있으면서 굉장히 역사 깊은 곳이고요. 특히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크놈 신전을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이 크놈 신전이 중요한 것은 이 파피루스의 기록에 5세기경의 유대인들의 이 신전, 성소가 있었다는 기록이 발견이 되었어요. 이후에 발굴을 통해서 끝내 지금까지 유대인 그 신전의 모습이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누비안 어쨌든 사람들의 결혼 네. 계약서, 여성을 네. 보호하는 법이 이미 이 누비안 고대 사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곳에는 이제 투트모스 3세, 또 투트모스 4세, 또 람세스 2세의 신전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게 콥틱의 예. 교회도 교회죠. 있었었고, 그러니까 이 엘레판틴 섬은 이 아수안에서 굉장히 홀리, 신성한 네. 곳이었습니다. 특히 주후 이제 6세기, 7세기 가장 콥틱이 번성했을 때에 교회와 수도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누비아인이나 이 애굽인들의 특징인 이제 그런 그 화장술도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특히 샌들 돼 있고 또 이렇게 로마 시대 때의 동전. 이게 이 엘리판틴의 발견됐고. 로마 시대 때의 동전이랍니다. 야, 이거 부자는 되게 역사를 무겁게 두고 들고 다녔겠어요. 예, 역사를 두고 아수아는 굉장히 중요했던 또 이 수비대로서도 중요한 그 위치에 있다고도 합니다. 네. 이 엘레판틴의 크놈 신,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놈 신. 이 크놈 신은 이 창조의 신이라고도 하면서 금류, 즉 이 아수안의 굉장히 그 나일강과 관련된 신이 크놈 신이고, 또 여기는 화장이죠. 미러, 아주 통통. 호팅 고대로부터 화장을 해오던 도구들. 이제 거울. 인상 깊었던 것이 또 청동 거울. 미러. 예. 이걸 아주 만질만질하게 문지르면 이 거울로 사용했었고 고대의 화장품 통, 투박하지만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고대 애굽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작지만 엘리판틴 섬을 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박물관이고요. 자, 이제 현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이곳에 많은 신전들의 역사가 있었는데 저에게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바로 나일로미터라고 하는 이 나일강의 수위를 재던 것인데요. 아니 이게 얼마나 이 성지와도 관련이 있는지 이 갈릴리의 오병이어 기념교회라든지 나사렛 인근의 이 찌뿌리에 그 바닥 모자이크에 나일로미터가 여기가 그 그려져 유명한 있습니다. 나일강의 수위를 재는 나일로미터인데 한번 아래까지 내려가 볼게요. 네, 이 나일로미터 수위가 그 해에 풍작이냐 흉작이냐를 예측할 수 있고, 로만 시대, 로만. 그러니까 지금 하이 댐을 막았기 때문에 물이 저 밑으로 내려갔지, 하이 댐을 막지 않았을 때는 통상 여기까지 차 있었던 거예요. 야, 그리고 이렇게 9, 1, 오, 9, 2, 9, 3, 9, 4. 예. 한 대에
미터 표시해 놓은 나일로 미터는 이제 고대 헬라어와 그다음에 이집트 그 숫자로 표시가 그러니까 되어 있지요. 이 나일강의 네. 수위가 왜 중요하냐면 매년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5월에 대홍수가 이제 생기면 그 나일강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고, 특히 이 나일강이 범람을 통해서 이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때 실려 내려온 좋은 흙이 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통해서 나일강변에 이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야 그 해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데, 그 기본 수위가 기본이 그렇죠. 8m래요. 그러니까 8m에서 더 내려가면 홍수가 별로 일어나지 않아서 농사 짓기가 어려워서 기근이 들고, 또 그보다도 또 훨씬 높으면 또 홍수가 너무나 나서 이 삶의 모든 게 다 그렇죠. 쓸려 내려가고, 그래서 이 나일강의 미터는 이거를 통해서 올해의 농사에 흉년이 들 것이냐 풍년이 들 것이냐를 예측을 하고, 고대로부터 이집트 정부가 세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펼 수 있는 중요한, 그러니까 이 이집트나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죠. 맞아요. 전국의 95%가 사막인 이 이집트가 비옥한 곡창지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형성된 비옥한 토지에 정말 많은 이 농작물과 대량의 생산을 해.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내려와서 정말 막네요. 네. 어쨌든 이 고대로부터 이집트인들은 이 나일강은 바로 이 아수안에 있는 엘리판텐 섬에 히피가 거하는 동굴에서 솟아난다고 믿어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이집트 특히 이 남쪽을 방문하시게 되면 이 나일로 미터를 통해서 정말 그 애굽의 아주 기본적인 문화의 근원지임을, 농사의 근원지임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나일로미터에서 올라오게 되면 바로 맞이하는 것이 또 가장 높은 정상의 크놈 신전입니다. 아주 주신이죠. 엘리판틴 섬에서 가장 높은 곳에 크놈 신전이 있었었고요. 바로 이쪽에서 이렇게 나일강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이렇게 와서 크놈 네. 신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엘리판틴 섬에서 가장 높은 정상의 신전이 바로 이 크놈 신전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관심 있던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 악어 같기도 어디였느냐. 하고 순양의 머리 같기도 한 이렇게 돼 있는 저것이 크놈 네. 신, 바로 이 크놈 신전의 주인입니다. 이게 이제 크놈 신전을 향해서 있는 제물을 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네.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크놈 신이 이곳에서 드셨대요. 어쨌든 엘리판텐 섬은 정말 신들의 섬이다 할 정도로 가장 그리고 홀리했던, 여기에 이제 살아있는 거룩했던 양이나 염소나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여기서 탁 쳐서 죽여서 신께 드렸던 장소죠. 이게 제단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웅장한 정면에 신전을 장식했던 대리석 건물입니다. 이렇게 이 신의 네, 비록 일부만 중요한 남았지만 중요 문자가 이렇게 예, 이렇게 또 신전에 이제 다양한 그 신의 이름과 클레옵, 또 다양한 또 파라오들의 그러한 이름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섬치고는 컸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아스완 지역에서는 가장 신성시시했던 엘리판텐 섬, 그러면서도 과연 왜 이곳에 유대인들이 거했으며 정말 유대인들이 이곳에 신전을 세웠을까? 또 그 세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가? 정말 많은 정말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아내는 엘리판텐 섬. 바로 이게 이제 흙을 구워 만든 벽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흙벽돌을 보면 바로 애굽에 종살이했던 히브리인들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이 애굽에서 이 흙벽돌을 보면
이 430년간 종살이했던 히브리 노예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또 그만큼 이제 그 홍수 토사로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돌보다는 흙을 통해서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건물을 지었고 정말 이곳에서 고역 끝에 애굽을 탈출해 나온 그런데 이 엘리판틴 섬의 남쪽에 지금도 여전히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있어요. 아주 능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틀에 딱 하나만큼의 흙을 뭐 오랜 숙달된 경험 속에서 이 정도의 흙을 딱 해서 틀에 싹 넣어서 그리고 말려서 이 건축의 재료가 되었다는 것은 3천 수백 년 전 출애굽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문화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오늘날 계속해서 애굽, 이집트를 여행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현대 건물도 많지만 고대로부터 오던 흙 건물들은 그대로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전히 흙을 빚어서 벽돌로 건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뭐 곳곳에서 흑벽돌로 된 고대나 현대의 이런 건물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엘리판틴 이 박물관 유적지를 내려오면서도 곳곳에서 애굽의 건물더미 흑벽돌이잖아요. 속에서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흑벽돌을 노역을 했던 흑으로 된 벽돌. 이야. 어떤 벽돌 하면 네, 애굽의 히브리인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판틴을 나오면서 뭐 지금 현대에는 뭐 일반 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지만 이 배를 보면 역시 나일강의 주요 교통 수단 중에 하나였고 또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니까 있지만 또 현지인들도 실제 이렇게 배를 이용해서 강을 건너가기도 하면서 상류 하류를 오가면서 현재에도 계속된 주요 교통수단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수없이 많은 배를 타게 됩니다. 뭐 아수안 또 룩소 지역을 다니면서 저는 이제 다시 동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이게 현지 대중교통인데 이게 이제 누비아인들이고요.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엘리판틴 섬에 살아요. 그래서 이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에 사는 오가는 많은 현지인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누비아인들 그리고 이제 매일 이 강을 건너서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도. 자, 다시 이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이 나일강의 펠루카. 정말 오래된 고대 도시이면서 현대에 많은 즐거움을 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이곳에서 이게 이제 반나절 택시를 탔는데 이게요 40년 됐대요. 퓨저예요. 그러면서 이건 페라리지. 좀 후덕한 아스완의 택시기사 아저씨, 또 차는 오래됐지만 아주 뭐 고장나거나 서지 않고, 그리고 요것이 이제 콥틱 교회인데요. 이 무슬림의 나라이면서도 콥틱 전통적인 기독교는 여전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네, 콥틱 교회 웅장한 본부와 같은 건물을 하나 봤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 아선하게 되면 채석장으로 유명해요. 강한 화강암을 활용을 해서 이제 건물을 짓는 채석장을 찾는데 이 택시 기사가 여기서 이 사탕수수 음료 한잔 하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툭툭이라고 해서 오토바이를 활용한 택시예요. 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여행에 중요했는데, 이 사탕수수는 정말 대단히적으로 재배가 되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저렴하고 그 어떤 음료보다도 가장 이 에너지원이에요. 툭툭 쳐서 강한 기계에서 이제 압축을 해서 짜낸 사탕수수 한 잔. 특히 무더운 여름일수록 굉장히 아주 뭐 정말 그 어느 음료보다도 저에게 힘과 즐거움을 줬던 거죠.
사탕수수 주수. 아우,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아수안 네, 뭐 현지인들도 이 사탕수수 주스는 최고로. 네, 아수안의 자, 아수안의 이집트인과 누비아인들이 사는 모습이고, 네, 저는 이 택시 문짝마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렴했어요. 웬만큼 영어 할 줄 아는 택시 기사보다 전혀 영어는 못하지만 또 이런 차는 관광객들도 잘 안 타는데 아주 아수안의 답사를 즐겁게 해줬던 현지 택시. 저는 지금 아수안의 고대 채석장에 와 있는데 이 아수안이 유명한 것은 전 이집트에서 유일하게 이 화강암을 캘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피라미드의 그 돌도 바로 이 아수안에서 그렇죠. 채석을 해서 수백만 개의 돌을 이 나일강의 범람 때 이동을 해서 피라미드를 건축한 거죠. 그렇죠. 보세요, 예. 거의 800, 900km까지 이 나일강의 뗏목에 돌을 실어서 하나씩 날라서 건설했다는 것. 자, 그다음에 이제 채석장 안으로 본격 들어와 보는데 뭐 무엇보다도 이 채석을 그 옛날 어떻게 고대에 했을까? 이 정이나 거대한 돌을 옮길 포크레인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이제 돌을 째겨서 가져갔냐 하면 먼저 이 돌을 이렇게 홈을 내요. 홈을 낸 다음에 여기에 나무를 박고 그리고 나무에 물을 주면 나무가 불어나면서 이게 동시에 촥 째겨지는 거예요. 그 나무에 부푸는 힘을 이용해서 일률적으로 돌을 채석을 했는지 참 에집트 고대 애굽인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이 약한 나무가 부풀면서 강한 이 돌을 갈라지게 하는지 또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채석을 했다는 것도 참 고대 이집트인의 지혜일 수가 있겠고요. 이 채석장을 찾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제 앞에 거대한 미완의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아마 이 채석을 하던 중간에 금이 가서 더 이상 이제 쓰지 못하고 방치된 미완성 오벨리스크라고 합니다. 아수안에 와 보면 룩소라든지 카이로 기자의 피라미드라든지 거대한 이 대 프로젝트가 바로 시작이 아수안이라고 합니다. 네, 이 미안의 오벨리스크도 대단하고 이곳에 채석을 해서 거대한 룩서와 피라미드를 건축했다는 것도 참 대단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집트 하게 되면 애굽 이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할 때 이 수에네는 현대의 아수안 그 믹돌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